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알렉스처럼 망각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분이 뜻밖의 뭐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제가 당장에 되물었죠. 왜 상상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네,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로그 121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약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에 버금가게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데이터 대항해 시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도 윤정루 교수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것처럼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어요. 지난 네. 시간에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되게 기다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이런 것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혹시 못 보신 독자분 계시면 상단에 링크를 따라서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전에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자의 가치, 자산이 보였어요. 곳간문을 탁 연다, 막 쌀이 쌓여 있고, 막 박스 이렇게 큰 함에 금은 보화들이 있다던가, 풍성한. 네, 아니면 뭐 누구 집 땅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데 이 땅을 거치지 않고는 어디를 못 지나간다. 맞아요. 네.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 가시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 하다못해 요즘에 뭐 아파트가 몇 채니, 뭐 건물이 있느니 이런 사람들을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도 만지지도 않는 것에 대한 값어치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볼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숙박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그 회사는 단 한 개의 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지만 시가총액이 18만 개의 방을 소유하고 있는 호텔 체인인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이 두 기업을 합한 규모보다도 더 크게 성장했거든요. 또 모빌리티 쪽을 보면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단 한 대를 생산하거나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3개를 합산한 그 규모로 성장한 것을 볼 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힘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 그 소프트 파워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우리는 보이는 것, 만지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네이버, 한 25층짜리 건물 2개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가득 차 있죠. 그 네이버의 주식을 다 팔면은 대한민국의 KT를 2개를 사고 또 SK텔레콤을 또 2개를 살 수 있는 정도로 큰 볼륨입니다. 아, 그렇죠. 그 네이버의 가치가 건물 2개의 가치는 아니죠. 그보다 물론이죠. 훨씬 크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데이터의 가치가 대한민국 KT 하면은 전국에 250개의 노른자위 땅에 전화국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폭이 8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밑에 광 케이블 다발이 묻혀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무궁화 위성이 떠 있고요. 200개 나라를 연결하는 수많은 해저 광 케이블이 10만 킬로미터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그러나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 소프트웨어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로 한 달간 해외에 나가서 원료를 싣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물건 만들어 가지고 베스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또 한 달간 내다 파는 소위 리소스를 프로덕트로 만드는 것 세계 넘버원이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하드 파워였죠. 그러나 전 세상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하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한 면적, 인구는 9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가 1년에 만드는 창업의 수가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창업의 수와 같아요. 이 나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 나라가 리소스로 삼는 것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 교육, 흔쾌하게 토론,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토해내도록 하는 그런 환경, 이런 걸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가 됐거든요.
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인데 인구 150만밖에 안 돼요. 면적은 우리 남한의 절반 정도.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 살지? 우리나라는 역시 젊은이들의 브레인을 개발해서 상상을 혁신을 만드는 것 잘해야겠어. 그래서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 스카이프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네, 알죠. 예전에 한국하고 연결하면은 KT에서 전화를 쓰려면 굉장히 비쌌는데요. 혁신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네. 국제 간의 연결이 가능한. 그 스카이프도 핀란드에서 어렸을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만든 회사예요. 그 스카이프가 성공하면서 매각이 되면서 많은 돈을 갖게 되고 그 돈이 벤처 캐피탈로 흘러 들어가면서 400개의 새로운 스타트업이 또 생기고 창업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지만은 단위 인구당 창업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역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덜란드는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이에요. 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이니까 4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알렉스, 세계 1등 농업 수출국가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 땅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2등 농업 수출국가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그럼 땅 면적을 봐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렇게 되나요?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네. 근데 놀랍게도 딱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의 네덜란드입니다. 2등, 그 작은 나라에서 2등을 한다고요? 세계 농업 수출국가 2등이 우리나라의 15배예요. 비결이 뭐죠? 실리콘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요. 네. 미국. 어느 주?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 산호세. 어느 대학? 스탠포드. 여기까지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 시장보다도 5배나 더 큰 시장, 식품, 푸드. 전 세계 푸드밸리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와게닝겐이라는 도시에 인구 15만밖에 안 돼요. 거기에 전 세계의 유명한 식품회사 연구소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델몬트, 네슬레, 맥스웰 이런 회사의 연구소가 다 들어가 있죠. 거기가 생명과학의 메카예요. 푸드에서 확장해서 생명과학까지. 예. 네덜란드에 가면은 토마토의 종류가 630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방울토마토, 그냥 토마토, 대저토마토 뭐 이 정도가 그 아니라. 정도는 알겠죠? 네. 630종이고 630종의 토마토가 진 정보가 다 달라요. A라는 토마토는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토마토, B라는 토마토는 망막에 시신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 먹는 토마토예요. 세상에 630종이 있어요. 근데 그 토마토가 우리가 사다가 심어서 씨를 받아서 다시 심으면은 토마토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F2에 유전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그 토마토 씨는 반드시 네덜란드에서 가서 사와야 돼요. 전략인데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은 전 세계 생명과학 넘버원인데 거기서 잘하는 게 유전자 편집을 잘합니다. 네덜란드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과거에 튤립을 생산한다거나 밀가루를 생산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과학기술 상상력을 섞어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싱가포르의 면적이 우리나라 서울 면적입니다. 그렇죠. 도시국가죠. 네. 그리고 인구는 600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서 사는 나라. 이게 싱가포르이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1등 대학이 인구 13억의 베이징 대학이 아닙니다. 그럼 1억 3천만 명의 동경대학? 아닙니다. 5,200만 명의 서울대학? 아닙니다. 그러면 아시아 1등 대학이 지난 20년간 싱가포르 국립대학. 그럼 아시아 1등 공과대학은 어디일까? 포항공대를 모델로 된 대학이 싱가포르의 난양공과대학입니다. 그 작은 인구에서 어떻게 아시아 1등 대학이 나왔을까? 싱가포르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서 이 대학이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할지, 어느 학과를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지, 그 다음에 학생을 정원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택한 전략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게 하는 것. 난양공대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학생의 거의 절반,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한 70% 이상이 해외에서 석학들이 몰려오죠. 그리고 이 대학의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교수로 모셔오는 이런 정책을 편 결과 그렇게 된 거다.
싱가포르,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에다 훨씬 방점을 두고 국가 경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사례로 들어주신 이 네 나라들 제가 다 여행을 다녀온 나라인데요. 저는 네. 아름다운 풍경에 되게 감탄을 하고 왔는데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워야 될 소프트 파워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로그 원투원에서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사실 상상을, 혁신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렉스, 기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반대는 망각이죠. 잊어버리는 거. 망각. 네. 제가 11년 전에 89살 잡수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냐고 그래서 제가 알렉스처럼 망각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분이 뜻밖의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제가 당장에 되물었죠. 왜 상상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관점이 완전히 다른 저는 변화네요? 정말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하나 땅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11년 전에 89살 잡수신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습니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분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공무원을 가장 오래 하신 분, 70년간 장관을 그 사이에 10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을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캠페인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제발 대통령이 좀 되어주세요 하고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던 이분은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유엔에서 결의를 해줘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땅을 이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는데 그 나라는 사막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리는 척박한 땅. 뭘 가지고 먹여 살리지? 땅은 없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과학기술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해서 과학기술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혁신 만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48년 나라가 만들어지기 36년 전에 언젠가는 이 언저리가 우리 나라가 될 거야. 미리 준비하자. 뭘? 대학을. 히브리 대학이 아니라 테크니온 대학이라는 공과대학을 먼저 짓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은 자원이 없는 척박한 땅인데 두뇌의 상상력으로 이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에 돌아가거든 우리 젊은이들한테 내 얘기를 꼭 좀 전해다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이게 소프트 파워의 원료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로 나가면서 상상력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프트웨어와 연결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혁신.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로그 1 to 1이잖아요. 저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이거를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되게 기대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다양한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가들에 대한 얘기도 또 각 분야별로 앞으로 미래 전망 있는 산업들,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 파워 중심으로 된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얘기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단 상상의 힘 그리고 혁신이 만든 변화와 성과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힘이나 위치를 경제력 아니면 뭐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숫자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가능성, 즉 제조업 이외에도 다른 성장에 대한 가능성, 소프트 파워의 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로그 1 to 1